어, 감기가 진행이 되면서 목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목에 걸려있는 이런저런 노폐물을 제거하며 또한 좋은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이크 텍스트를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우시더라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동참. 감사합니다. 먼저 요 전에 방송한 피드백들을 보도록 하죠. 아직도 전 얘기가 그치지 않는군요. 아직도 홍길동 견을 비롯해서 이 견 시리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처음에 제가 홍길동 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비웃었을 우리 식구들은 저의 기쁜 뜻을 모르고 그다지도 사람들을 면박을 주면서 조회도 하지 않고 주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뒷골, 후두, 삼각근, 대퇴부를 강타하며 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많은 식구들이 견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고 이게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깊은 뜻은 저의 웃음의 코드는 당장의 웃음보다는 이 왁자지껄한 박장대소의 웃음보다는 참 두고두고 인구의 화자가, 그러니까 회자가 되는, 말도 틀리네요. 인구의 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구의 회자가 된다라는 뭐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시키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이 FM에 준하는 DJ로 오늘부터 거듭날 겁니다. 마녀 콩쥐팥쥐전은 유명한 콩쥐팥쥐 전도 알겠네. 이 어쩐 전이냐면 콩쥐가 콩을 좋아해서 전을 자꾸 해먹었는데 그게 콩쥐전이고, 팥쥐가 팥을 좋아해서 전을 자꾸 해먹었는데 그게 팥쥐전이야. 그리고 피자 반반 나오는 것처럼 콩쥐전 반에 팥쥐전 반 섞어 나온 게 콩쥐 팥쥐전이야. 아이씨. 거기는 쥐도 섞여 있나 보죠? 응? 거긴 쥐도 섞여 있나 보죠? 응? 전에 춘향전은 시체놀이에요. 이도령이랑 춘향이랑 으슥한 밤에, 이 밤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내가 써놓고 어야둥둥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그대야 자기야 아이 몰라 자기야 남 있지 손만 잡고 잘게 불 끄자 이 밤이 새도록
어이야 등등 알라뷰 이런 짓 하려고 하는데 이두령이 이러한 단계를 하려고 했던가요? 이두령이 이러한 단계를 하려고 했던가? 하여튼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업고 놀자 이런 거 아니고요. 열나 부끄럽지 남이지. 춘향이를 안는다 이 기분에 기분이 업된 이두령이 춘향을 들어 올려서 던졌다 받았다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조준을 잘못해서 위로 담벼락 쪽으로 던진 거야. 때마침 춘향을 노리던 남정네는 담벼락으로 날아오는 춘향을 와락 잡아서 그대로 튀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정네와 춘향은 어이야 니야 이 밤이 가는구나 짓을 하고 밤이 하얗도록 하고 이두령은 밤이 하얗게 새도록 춘향을 던진 것을 후회했다라고 해서 춘향전이 된 거야. 오케이? 네. 아유, 시체놀이 씨. 응? 실명 공개형에 처합니다. 박소희 씨. 소희야. 그러면 안 돼. 자제해. 응? 자제하라고. 소희. 마이노입니다. 흥부전. 내 것이 더 재밌다. 흥부가 박을 잘못 터서 폭발을 했었어요. 근데 급한 김에 밀가루로 흥부를 묻혔는데 피부에 윤기가 없어졌던 거야. 기름을 발랐지. 박에 남아있던 불씨가 흥부한테 붙어서 흥부전이 되었대. 난 정말 대단해. 예. 옆에 아바타가 막간 표정을 하고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잘 어울립니다. 마이노의 흥부전 뒤에 아이디 정지 아니야 라면서 댓글이 붙었어요. 이 아이디 정지 한 달 정지쯤 먹을 것 같은데 호러물 아니야? 명복을 점점점. 흥부전 사파금 아니야? 사연이 읽혀지고 아이디는 정지당할 듯. 이런 리플이 달려 있습니다.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에 일일이 상대하면 버릇 나빠집니다. 애달린 SCV입니다. 장화 홍련전은 먹는 전이 아니야. 장화하고 홍련은 장내 화륙의 진출을 원하는 홍씨들의 연합의 줄임말로 장내 화륙의 진출을 원하는 홍씨연합이야. 그들이 묵던 정각의 이름이 장화 홍련전이야. 애 딸린 SCVC. 아직까지는 애가 어려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니까 이러한 뻘짓을 하셔도 되지만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라고 이야기를 입에 올릴 때쯤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짓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박시전으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올렸네요. 1절만 하세요. 1절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TV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재밌으며 뉴스 시간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교육방송에 나오는 불어 교육방송도 참 재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3이 유세 떨어서 3.3 되냐고. 고3 때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CF도 그렇게 감동의 도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감동의 도가니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서두에 하는 이유는 학원 시간에 고3이 수업을 안 할 수만 있다라면 학생들은 수업을 안 할 수만 있다면요. 이 앞에 시덥지 않은 사이비 강사 씨가
한 이야기를 아무리 재미가 없고 썰렁한 이야기를 해 하셨어도 웃어줍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게 참 슬픕니다. 아이들의 장단에 놀아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입이 강사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홍길동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드린 홍길동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하셨대요. 그랬더니 책상 두드리고 난리치고 웃으면서 수업이 이어지지가 않았대요. 아이들 장난에 놀아나셨다. 이게 왜 이러냐면 썰렁한 상황이잖아요.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점점점 이런 상황이면 75페이지를 펴도록 이러면 선생님 죽여요. 2탄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어디서 들었어? 네? 사이비 강사님, 응? 선생님이 결근해서 대타 수업을 뛰셨다고 하셨잖아요. 간절한 눈빛으로 애들이 이제 말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나 목자 좀 먹고. 도저히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 가려워 죽겠어. 방송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할 걸. 더 이상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정말 힘들다. 야, 표순아. 저쪽 어디 가가지고 빗 있잖아, 빗. 도끼빗 말고 브러쉬. 그거 빗 좀 구해봐. 그걸로 머리 좀 빡빡 긁으면 진짜 시원하다. 도끼빗 말고. 마녀, 오늘은 빛의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게 다크서클을 숨기는 나만의 반전체를 전도하는 데 성공했어. 이뻐이조이. 네. 저희가 대량의 식구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길 돌아다니면서 길 가는 행인 붙잡고 이잼과 고스를 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봤자 눈 밑에 시꺼먼 줄 쳐가지고 쭉 그어져가지고 이짐을 하세요. 고스를 하세요. 물어봤자 다들 심리 밖으로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학교라든가 이 빛의 세계의 인간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식구를 한 명 침투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식구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가, 이런 증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구들을 확보해 나가면 우리 식구들이 이제 1년 뒤, 투표는 없겠지만 1년 뒤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차차기 총선에서 저희 숭구리당당히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하고 월요일 폐지법 등등, 그 다음에 성인 이민법, 이런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어른이므로 우리나라의 성인들을 모조리 다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청소년들만 자치공화국을 수립한다라는 아주 혁명적인 법안입니다. 특히나 이 월요일 폐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월요병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월요일 폐지법, 화수목금토일로 6일제로 운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숭구리당당 말씀하시는데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내 이야기를 당신들이 어디서부터 듣고서 말하는 거라고. 나도 표절을 했지.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이 고스트 유령 아닙니까? 내가 학교를 배회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인들이 나한테 너는 학교의 유령이다. 좀비처럼 떠든다. 내가 그거 얼마 전도 아니야. 1년 전부터 방송에서 말했어요. 나는 이나대 유령이다. 이나대 좀비다. 내 모교가 또 이나대니. 그쪽에 먹을 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경기도 부천 인근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갈 일은 없지만, 그랬더니 내란 좀비로 또 자기가 좀비를 또 먼저 말했대. 뭐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당신들이 다 일일이 얘기를 했다. 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했어. 너무나 많은 걸 잃었고. 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다.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GDMS. 너 GDMS야. GDMS야. 이 구독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 내 가족 하는 말. GDMS다. 그러고서 이어폰을 꼽읍니다. GDMS. 과대망상. 과대망상. 여러분도 GDMS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다 이 말했냐? 6일째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이 장기간 이 이야기, 장기간 이설 TV, 고스트를 청취하면 청취자의 상태가 DJ의 상태와 똑같이 산만하며 횡설수설하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모두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이 피드백 중 이게 우승입니다. 제가 뽑았는데요. 이게 우승이에요. 아이디는 카이 스워드워. 포고령 몇 호죠? 12호쯤 될 겁니다. 아이디에 한문 쓰는 거, 이미 금지되어 있는 것은 눈치로 바로 아시고 계신 바, 제가 읽지 못하죠. 한문. 간뜩이나 영어도 못 읽는데, 닉네임을 영어로 사용하는 경우, 중2 수준 단어 이상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금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짱입니다. 택형, 제발 좀, 어제 나 죽을 뻔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반포에서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귀에는 이어폰 꽂고 간만에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올려라는 부르짖음을 하면서 택시를 탔지. 뒷자리에서 이리저리 흔들면서 소리를 이빠이 울리고 담배 하나 물고 흔들다가 불똥이 튀고 창문 열고 긴 머리 휘날리다 흔들흔들 따라 부르고 가슴 뻘짓다 하면서 가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리고 주위에서 차들이 다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우리 택형도 달리는 거였어. 아저씨한테 말하려고 이어폰을 뺐는데 엄청 큰 소리로 택시 안에 스피커에서 가스맥이 나오고 있더군. 최악이었어. 속 뒤집어지고 술도 먹었는데 흔드느라 머리는 얼굴 이리저리 붙여 있고 어찌나 크게 틀었던지 내가 아저씨 이렇게 4번 부르다 결국 포기했잖아. 택형들 제발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제발 좀 자제를 점점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운전하시면서 달리는 분들은 이제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있는 집까지 들어가다가 동네 어귀에 세워놓고 끝까지 듣고 가셨다는 분들도 좀 위험하고, 우리 방송에서 가끔 달리기 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잠시 자제를 하시거나 볼륨을 낮춘 상태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웬 달리기냐고 하신다면 저의 이유 있는 사우팅이 가미가 된 비판과 우렁찬 소리를 토해내면서 약간의 욕설과 함께 방송된 내용을 말하고 헤비메탈, 메탈, 음악이 연속해서 나올 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래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악을 들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운전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시간에 운전하는 우리 택형 식구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셔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 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택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은 2030도 아니고 택형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남극점인가? 북극점쯤 된가? 적도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피드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말의 속도가 늦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후들거려서 거기다가 말하는 도중에 이 재채기가 나올까봐 천천히 목을 누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죽었어요. 이 김경수가 뭘 어쩌다는 겁니까? 마녀는 예쁘다에 이어서 제2탄, 네, 2탄 요런 거 봐야지. 찌찌찌찌. 원래로 돌아온 좀 기운찬 방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의 사진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해야 힘이 날까 하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 재채기가 해봐 나오려고 하잖아. 힘든 날 무조건 이 노래를 틀어줘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 현실적인 분노, 불안을 통제하는 해야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 고,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글을 현실과 좀 맞아서 가져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성인 우리와 같은 이제 뇌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현 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현실적인 분노, 불안, 생존을 통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분노, 불안, 생존,
본능 맞습니다. 일종의 저는 분노, 불안, 생존 본능이라고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 정신과 뇌과학에선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뭐 심리적인 부분은 사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심리를 부정하고 심리에서는 정신을 부정합니다. 사실. 약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그 둘 다 부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심리를 더 부정을 하죠.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분노, 불안, 생존 본능.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문과에서 어려웠던 게 전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는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더 쉽고 과학 공식이 더 쉬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겁쟁이 DNA라고 합니다. 분노, 불안, 생존 본능은 겁쟁이 유전자이다. 이것을 왜 통제해야 하느냐? 편도체 활성화하는 것, 겁쟁이 유전자, 즉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정화시키느냐? 분노, 불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인 것입니다. 감정은 심리와 떨어뜨릴 수도 없지만은 같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느냐,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과와 뇌과학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심리가 아니라. 우선 우리 몸은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이러한 것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죠. 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존 본능에 따라 내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반응, 그게 스트레스 반응인 것입니다.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의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호흡도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돼야 혈액순환을 해야 하잖아요. 심장박동도 뛰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요. 평소 소화기관, 면역기관, 다른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까지 이 빡빡 긁어서 이 모아가지고 근육으로 보내요. 그래서 소화기능,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뇌기능, 전도역 기능 떨어지고 뇌에 많이 갈 에너지도 빡빡 긁어다 근육으로만 보내게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게 5에서 10일 이상 그러니까 5에서 10일이 아니라 5에서 10분 이상 이것을 지속적으로 10분 이상이 유지됐을 때 이것을 급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OQ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심장 두근거리고 숨 가빠지고 힘들어가고 면역감 낮아지고 소화기능 스톱되고 눈 커지고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싸울 때 도망의 상황이 되는 것, 이게 생존 본능에 때문에 이제 우리 신체의 반응이고, 저는 이것을 겁쟁이 유전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겁쟁이 유전자라고 통칭합니다. 이제 저의 용어인 것입니다.
이 겁쟁이 유전자가 생존하고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서 우리가 DNA를 존속하고 유지함으로써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건강하게 합니다. 단, 이 OQ 스트레스가 5에서 10분 내로 끝났을 때만 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반응이 몇 달, 몇 년, 이게 계속 될 때 분노,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짜증나는 상태,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 계속해서 불안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면역력 계속 떨어지는 상태, 이것은 원시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고교생은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지 받고 나 이거 망하면 내 인생 끝나야.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반응하죠. 5분, 10분이 아닌 것이죠. 고교생에게 수능의 위협은 언제부터일까요? 고1일까요? 제 생각은 초등학교, 아니, 어린이집.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뇌가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정상적이라는 것은 편도체 전두엽 피질 제대로 돌아가고 면역기능, 소화기능, 신체기능 제대로 돌아가면서 알로스테이시스라고 하죠. 이거 시스템 다 잘 돌아가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전두엽 피질 활성화되니까 기분도 좋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죠. 이것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잠시 사라져도 괜찮은 게스트 테스트 상태 상황인데 그 나빠지는 상태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속되니까 암 걸리고 면역력 나빠지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걸리고 계속해서 전두엽 피질 기능 떨어지니까 인지 기능, 인지 능력 손상되고 기억력 손상되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이제 편도체 안정이 필요하다.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현재 꾸준히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가 없다. 그 관계는 가족, 친구, 연인, 현재 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럽대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자기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히 대한다라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들처럼 부모, 형제, 친구, 연인 같은 관계가 없지만 대인관계에 만족한다라는 지금의 자기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만족인지 궁금하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승인을 받고 이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 공개하는 것이고요. 성인인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 굉장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요.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아주 훌륭한 상태죠. 아주 훌륭한 상태입니다. 다른 관계 하나 없지만 나 혼자 지족하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는 아주 행복하고 좋다. 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삶에 행복하다. 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예요.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부모, 형제, 친구, 연인이 없지만 만약 그게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 연인이 없으면 그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닌가요? 그런 관계 꼭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저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맞나요?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나요? 부모가 없는데 우리가 부모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형제는, 친구는, 연인은 이거 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인생에 진짜 소중한 친구 하나 갖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자, 그럼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2025년도에는 친구를 만들고 말겠다. 상반기엔 뭐하고 하반기엔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해서 친구 찾는다. 안 돼요. 안 돼. 연인도 부모, 형제도요. 그러면 이러한 핵심적인 관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에서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관계에 누가 최선을 다할까요? 이런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인연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잘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 운이 나쁜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는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런 사람에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멘탈 프로그래밍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이 이상할 수도 있고 다 이상한 사람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그럼으로써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그게 나쁘든 내 행복을 유지하세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본인의 행복을 유지하세요. 엄마와의 관계는 중요해. 그런데 난 엄마와의 관계가 나빠. 아빠와의 관계가 나빠. 동생, 형, 언니와의 관계가 나빠.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 그렇게 끝낼 거냐고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래, 엄마와의 관계 나빴어. 그것은 과거로 두고. 형제와의 관계 나빴어. 그것도 과거로 두고. 내가 살 삶이 있는데, 그거라도 행복하게 해보자. 그러면 엄마에 대한, 형제에 대한,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을
나 자체 내에서 용서로 녹여내자. 부모와 화해하란 얘기가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란 얘기가 아니라, 물론 뭐 화해하면 좋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화해하면 좋은데, 내 마음이 힘든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 급성 스트레스 받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짜증나고 불안한데, 굳이 만나서 가짜 화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서로가. 왜 동물들이,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가 저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 개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양치질을 시켜요. 하지만 제가 칫솔을 잡고 뭐 어떠한 액션을 취하잖아요. 칫솔 잡기 전에 치약만 잡아도, 아니 그 고양이 양치컷만 잡아도요, 얘네들은 벌써 양치질을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도망가요. 저는 그 고양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인데, 그 동물인 고양이는 급성 스트레스가 그 컵이 없어지고 양치하는 그 칫솔이 없어질 때까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단축이 돼요. 짐승들한테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짐승이 말을 못하는 걸까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요? 짐승이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걔네들 말 우리도 못 알아듣듯이 걔들도 우리 말 못 알아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걔네 말 다 하고 다 하잖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걔네들은 말하는 거죠. 날씨가 추워. 너네 깨끗하게 살아.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러?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다 말해요.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또 옆길을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화해가, 그러니까 굳이 그런 편도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가짜 화해할 필요가 없다. 화해하기 어려운 분하고 굳이 애쓰지 말고, 여기서는 엄마라고 말했지만 이 성장기의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든 나는 내 삶을 잘 사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친구, 연인, 우연히 친구, 연인, 나타나면 좋은 인연을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답변 드려요.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자,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제발 착각 좀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옵시다. 우리 제발 우리 좀 현실적이 됩시다. 이 내용이 오늘 주요 핵심입니다. 이상이나 꿈속에서 환상 속에 있지 말고 현실 속에 현실을 직시합시다. 착각 좀 하지 맙시다. 이거 착각 안 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려면 내 생각이 이게 진짜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진짜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 욕구, 인정 중독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정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돈 벌어야 하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인정 욕구 관계에 있죠. 인정 욕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현대사회에서 절출산, 결혼이 안 되니까 출산을 못 한다. 결혼도 일종의 인정 욕구에서 나온 겁니다. 인정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인정 중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증폭돼서 나온 현상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좋습니다. 인정 욕구 당연히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말이 하나가 빠졌죠. 말하다 보면은 이게 저 혼자 말하지만 흥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 욕구 전혀 없다? A 모티베이션, 무동기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인정받으려는 것이 좋은데, 인정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좋은데, 중독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인정 욕구 중독. 그러면 중독이 뭐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쉽게 설명을 제가 지금 이제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중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음식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단하게 물질적 중독이나 어떤 거든 음주운전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살인도 중독이고 중독은요. 안 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건 없으면은 찾게 돼요.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또한 떨어지면 채워놓게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면 중독 현상이에요. 자가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러면 이 정신과에서 말할 수 있는 중독이 뭐냐? 인정을 못 받으면 엄청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해지는 현상. 없으면 채워놓고 떨어지면 채워놓고 뭐 과자 중독, 빵 중독, 일반적으로 비만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현상 많거든요. 탄수화물 중독,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래. 본인 자신이 본인을 더 진단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화비만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요새는. 근데 소화비만 하시는 분들, 아동기한테 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행동교정요법을 합니다. 행동교정요법을 하기 위해선 부모가 함께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소화비만은 비만세포가 성인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더 세포수가 많이 늘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더 비만일 확률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화비만이 굉장히 위험하고 당뇨도 무척 위험합니다. 가족이 다 모두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인정을 못 받으면요. 잠깐 또 옆뒤로 샜어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빵을 채워놓고 과자 채워놓고 뭐 채워놓고 뭐도 채워놔. 자기가 더 잘 알아. 근데 이게 머리는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사고 있고 집고 있고. 나도 모르게 마약을 투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아편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대마초를 피고 있고.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절도를 저지르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중독입니다. 하고 나서 불편해. 근데 불행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걸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인정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좀 더 발전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옆길로 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있는데 이 인정 중독 상태, 인정 욕구 중독, 이 인정 중독. 그러면 키나 비율 같은 조건, 상대의 인정을 받아야 요즘에 연애하잖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은 나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 이게 사람들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속물이어서 자기 기준으로 열등하게 바라본다라고. 그래서 다수가 그렇게 바라보면 나 그냥 열등한 사람인 거다. 그리고 사람 놔두고 이랬다 저랬다 저렇다 말을 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가 있나 가끔 생각하면서 상대방 불이익 주고 하는 사람들, 열등감을 주는 사회, 이런 말이죠.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 또 학생들 요즘 이런 말이에요. 비싼 핸드폰 같은 거 무리를 해서 산다. 이 연예인들이 이제 오디션 프로가 보편화되면서 생긴 문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예인은요, 일반인하고 다르게 뼈가 작아요. 그게 안 되니까 뼈 깎고 살 빼고 하시는 건데, 살을 백날 빼도 뼈 사이즈는 어떡할 건데? 뼈가 줄어드나? 연예인은 뼈가 작다고요. 아이돌 남자분들 보잖아요. 일반 여성분 체형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여성 연예인들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뼈가 작다고, 뼈가. 연예인들은 뼈가 작다고, 뼈가. 기본적으로 성형을 했든 어쨌든 간에. 뼈는 어떡할 건데. 그 농담으로 했잖아요. 그 예전에 막대먹은 영예에서 김현숙 씨가 나왔는데 김현숙 씨 그 친오빠가 성형외과 의사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체는 얇은데 상체가 발달돼 있다. 나 이 얼굴 좀 깎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어디도 깎고 막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니 눈, 코, 입은 어디다 넣을 건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요. 다르다. 많이 봤습니다. 얼굴 사이즈도 다르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리고 턱 같은 데도 너무 많은 보톡스 맞고 그러시면 나중에 씹지를 못하실 겁니다. 김건희 씨 보셨죠? 턱을 많이 너무 돌려치니까 입을 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작용입니다. 양악 부작용이에요. 양악 수술하고 나면요. 고통이 커가지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벽에 들이받아요. 1년 가까이는 빨대로 음식 섭취해야 되고 한 6개월은 빨대로 음식 섭취해야 되고 1년 가까이는 쌈 같은 건 아예 먹지도 못합니다. 그 관리하지 않으면 부작용 나고 이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원상복구에 힘이 작용을 해요. 턱 깎은다고 턱 안 자랄 것 같습니까? 다시 자랍니다. 연골은 물과 같아서 다시 형성을 해요. 다시 자란다고요. 전보다는 덜 하겠죠. 모태로부터 받은 이식된 DNA로부터는 덜 하지만
다시 잘한다고요. 전보다는 덜하지. 나는 못 느끼겠지. 근데 이제 이게 좀 느꼈다. 근데 또 깎으러 왔어.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나중에 얼굴 근육 다 망가집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중독 얘기하다가 성형 중독도 중독이죠. 중독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인정욕구 중독에 대해서만 말을 할게요. 삼천포로 또 샜지만 이런 것들 사람들이 비교를 좋아하고 핸드폰 같은 것들 다 무리해서 산대요. 그리고 살이 좀 쪘으면 어떠냐. 그런데 성형을 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남을 열등하게 본다. 사람들이 다 남을 기준에 따라서 놓고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다. 이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고생,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열등하게 본다. 중간에 이제 제 생각 넣은 거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쁘게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형하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주고 부족하니 노력하라고. 자, 그러면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잣대로 보고 안 그러면 비싼 물건 안 들고 다니면 무시하고 이런 거 같고 얼굴 몸매 안 되면 무시하고 사람들이 다 문제인데 인정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인정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겁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 불특정 다수.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불특정 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 이 누군지 이름 적어볼래?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가 누군데 이 누군지 그럼 별로 적지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적다 보면 친구, 많은 사람 중 10에서 한 20명 적으면 끝일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10명 적고 20명 적었다라고 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걸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들어온 환상이에요. 그리고 인정 중독에 빠질수록 그 불특정 다수, 주변 사람들이 이 남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체면이 있지. 에휴. 창피해서. 그 동네 창피해서. 에휴. 사람들이 보기 창피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동네 창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네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이 따져보면요. 옆집, 윗집, 아랫집, 건너집, 몇몇 집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아닌데 뭔가 막연한 실체로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하는 불특정 다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따져보면 참, 이들도 아마 인정 중독에 시달리면서 이들도 아마 똑같은 것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증폭하고 있는 것이지, 증폭하고 있는 것이지, 말이 자꾸 오늘 그런지, 제가 몸 상태가 썩 그리 좋지 않아서.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살이 쪘든, 무슨 차를 몰던, 무슨 전화기를 들던, 어떤 집을 살던, 뭐를 해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자산을 만들어서 갖고 있던, 내 자식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거 갖고 나를 판단할 것 같으세요? 또는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런 거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왠지 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외모 갖고 평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비싼 휴대폰, 가방, 자동차, 시계 가지고 다니면 와 멋있다. 야 너 이거 신상인데? 야 너 이 백 얼마 주고 샀어? 야 이 차 너 이거 뭐 전기차야 뭐 하이브리드야? 야 너 이거 혼다야 뭐 도요타야 뭐 현기차야 뭐 야 차는 뭐 독삼사지? 이렇게 야 누가 요즘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야 누가 요즘에 기름차 타, 전기차 타야지. 이런 생각? 그거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도 비싼 거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 갖고 다녀야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이고, 그런 백 들고 다녀야지 폼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시계 차고 다녀야지 경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거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부럽다. 아, 내가 저거 하고 다니고 이거 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남들도 나를 부러워하겠지? 남들도 나를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평가하는 사람 없어요. 위층 사람이 시끄러우면 아래층 사람 시끄러우면 올라가도 위층 사람 차 바꿨네 뭐 바꿨네 얘기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할 수는 있죠. 당신이 무슨 차를 갖고 다니든 뭘 하든 관심 없어요. 착각의 늪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집에서 이제 바꿔주거든요.
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신 휴대폰 사용하고 그렇게 돼요. 휴대폰이 뭐가 100만 원이 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대충은 알죠. 근데 뭐 그게 뭐 얼마가 되고 하는지 제가 뭐 인터넷 쇼핑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회를 해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잘 몰라요.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남들이 무슨 휴대폰, 무슨 차, 무슨 가방, 무슨 아파트에 살고 갖고 있는지 들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다고. 얘 싼 거 들고 다니네, 얘 무슨 차 타네,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남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내 가방으로 나를 평가한다? 내 차로 날 평가한다? 내 시계로 날 평가한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말하는 사람은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얘기. 나는 남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론 돈 벌어야 하죠. 돈 없으면 불행해질 수는 있어요. 이 불행이라는 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파리들 강조하듯 자기개발서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라고 악착같이 노력하면 불행해져요. 그렇다라고 돈을 외면해? 그것도 불행해요. 돈 벌어야 하죠.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아픈 것도 많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죽는 것, 이런 것들, 죽으면 사실 편하거든요. 죽음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요, 집도 필요 없고 음식도 걱정이 없고 추위 걱정도 없고, 살아있는 것은 그런 걸 다 걱정하는 거잖아요. 아픈 것도 느끼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또 때때로는 아유 너무 힘들다, 죽고 싶어,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삶이 묘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건 굉장히 힘들고 아픈데 또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좀 갑갑해지는데,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불교에서는 오래간만에 불교 철학과 함께 이어볼게요. 불교에서는 뭐 두카, 고, 필라어, 두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이제 고통, 한자로 고, 삶은 고다 라는 이 얘기가 이제 층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힘들어, 이러한 것도 있고, 뭐 또 하나가 힘들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잖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짐승들 예로 발로 툭툭 쳐도 아프다고 안 해요. 살아있는 거 발로 쳐야 아프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재밌는데, 행복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존재만이 행복을 느끼는데
그 전제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의 정의를 많이 바꿔야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이라 그런다. 1차적으로 그걸 항상 머릿속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모든 게 다 고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도 그렇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확장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고다라고 딱 느껴지시게 되면 제대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픔이, 그 세상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러면은 어떠한 존재든지 괴롭히지 않게 돼요. 걔네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미물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 게 아마 자비일 겁니다.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약간 그런 뉘앙스 있죠. 자비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안 해주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강신주 교수님한테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감동을 좀 받았는데, 배고픔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도록 밥을 주는 것, 그 한 공기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그 책을 읽고 엉엉 울었는데, 한 공기가 공기 중에 한 공기가 아니라 밥 공기, 배고픔, 한 공기. 내가 밥을 배고파할 때 나에게 주는 밥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도 필요 없는 밥 한 공기.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잘 되셨으면 합니다. 김어준이 그런 교수님을 이용했어요. 근데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밥을 주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 밥도. 근데 저 같은 이제 이과적 사고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 나 티야? 야, 그 밥을 줬어도 그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잖아. 왜냐면 먹고 나면 또 배가 꺼져서 또 배가 또 꺼지고 배가 고파지고 그러거든. 왜냐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는 동물들, 어떤 거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모든 생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복된다. 또 배가 꺼지고, 또 먹고, 또 꺼지고. 그러한 문제들 같은 게 들죠. 세상의 고통. 세상의 고통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럽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 세상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지. 이 고통을, 콧물이 나와서. 고통을 주지 말지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오히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뭐 선물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걸 완화시켜 줘. 아픈 사람이면 안 아프게 해주는 것. 살아있으니까 아프게 느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원칙으로 안 아프게 느끼도록 해주는 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느끼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내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 저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 줘야겠다. 그 주변을 볼 때 진짜 한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행복해 보여. 저 사람 행복해 보여.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고통스러움이 잠시 가셔 있구나. 아, 저 사람 고통이 잠시 가셔 있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힘들구나. 일단은 생각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뭐 그거 뭐예요, 뭐. 아프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세상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시다르타가 얘기했던 고통이라는 그 테마, 그것들이 보통 이제 불교의 3가지 진리 중 첫 번째, 일체계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고다. 고. 얘기했지만 불만족스럽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되는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 이제 부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비를 느끼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진짜 느껴져야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핸드폰 이거 뭐야. PC 충전을 하래요. 코드 좀 꽂고. 별소리를 다 들려줍니다. 오늘 산만하고. 소리 들으셨죠? 충전기 꽂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PC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진짜로 느껴져야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살펴볼 이제 화두는 이승권념이라는, 이승, 이제 2명의 스님이 2명 중 이렇게 되겠죠. 권이라는 건 말, 권, 1권, 2권, 3권, 4권 이러잖아요. 권자가 옛날에는 주권을 썼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얼핏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실로 이렇게 막 묶어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동글동글 이제 긴말이처럼 만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거 아세요? 긴말이. 긴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종이가 안 나왔을 때 나무에다가 그걸 이제 실로 묶어가지고, 그거 이제 그렇게 이게 한 권이고, 이렇게 해서 툭툭 하면 김밥처럼 이제 꽂아놨단 말이에요. 말아서 발. 그래서 그대로 2명의 스님이 발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걸어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발은 아시죠? 발.
발 그거와 관련된 화두인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화두일 수도 있고, 화두의 전형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약간 뭐 딜레마를 주는 화두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풀리면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기도 할 거고, 화두가 가진 힘이 사실 거기에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래요. 점심 공양 전에 스님들이 법당에 들어와 앉아서 청량의 대법 화상은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스님이 함께 가서 발을 걷어 올렸다. 그러자 대법 화상은 말을 했다.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점심 공양 전에 법당에 있는데 대법관 화상이 이제 중심에 앉아 있고, 저기 저쪽에 가보면 저기 발이 있나? 어찌되간에 이렇게 제자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문 쪽에 발이 있는 데를 가리킨 거야. 이렇게 쫙 가르쳤더니 두 명이 스님이 쫄래쫄래 가지고 그게 이제 발이 켰나? 가리켰나 봐요. 그런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이쪽에서 저쪽,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탁 있겠다. 그거를 이제 보고 이 화상이 대법 화상 한 사람은 옳지만 한 화상은 그러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법당에 모여 있는데 발을 가리켰어요. 발을 가리켰더니 여기 있는 스님들 중 두 분이 그걸 읽은 거예요. 상황이. 자기 스승이 이제 시커멓다. 발 거기더라. 아니면 답답하다. 이런 걸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 안 했어요. 손으로 그냥 발만 딱 가리킨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명이 쭈르륵 가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 두 스님이 똑같이 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 거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올렸는데 한 사람은 옳지만 다른 한 사람은 틀렸다. 여기서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두 스님 중에 틀린 사람이 누구인데 두 스님 얘기도 없이 오른쪽이 틀렸고 왼쪽이 틀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발을 걷어 올렸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수께끼니까 화두는. 여기서 수수께끼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 스토리를 전체를 듣잖아요. 끝에서부터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올린다. 이렇게 했나 보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발은 완전히 이렇게 이런 불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잖아요. 발 자체가 말아놓은 게. 저 바깥에 발 뒤에 보이는 감나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감 자랐다. 감나무에 감 열렸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다 상황에서. 응? 바람이 화상의 손가락질에 발을 걷어 올려 고정이 돼서 뭐가 옳은지 하나는 미스테리인 거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궁무진한 수수께끼가 있단 말입니다. 얼핏 동자승이 지나간 것도 보이죠. 정신이 없으시죠? 예. 이게 근데 무무분이에요. 참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화두를 해석을 해 나가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따지고 들기 좋아하는 저도 이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 남들이 뭐라 이제 하잖아요. 지금 손에 껌이 붙었어. 휴지로 코 닦는데 손바닥에 껌이 붙었네. 에이, 오늘 영 컨디션이 바닥이야.
죄송합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보려고 하고 포장을 해보려고 하고요. 향수를 뿌려볼까 노력을 하지만 향수를 뿌리면 뿌릴수록 스스로는 그 향수 뿌린 걸 알죠. 하지만 썩어가는 생선 그 위에 아무리 좋은 향을 피우고 향수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미묘한 느낌. 그리고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향수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목욕 안 한 그 느낌의 냄새가 향수 사이에서 미묘하게 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다 안단 말입니다.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이해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을 걸어 올림이 한쪽은 그러고 한쪽은 틀리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앞에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면 요거 보면 사실은 제 생각은 이 불교는 제가 얘기를 좀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용수, 나가르주나 보살 대표시잖아요. 대승불교 쪽에서 최고 이론가잖아요. 나가르주나 보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공공, 어떤 집착, 누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들, 아트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소유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 뭐 나가르주나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고 무아 얘기 있고 공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얘기는 제가 뭐 유교식 불교 이론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사실 많이 얘기는 안 했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앞에 인정욕구 관련해서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필요가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똥 철학인 거죠. 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몰래 팔아가지고 번데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안 쓰는 냄비라고 생각해서 갖다 주고 옛날에 왜 리어카 와가지고 소라랑 번데기 줘서 그런 번데기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고철 받고 생강엿 이렇게 나무젓가락에다 끼워줬던 분들도 계셨단 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동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애들은 아마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을 거예요. 혐오식품이고 좀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근데 한 번씩 그 생강엿이 맛이 떠오르거든요. 뭐 고철을 팔아서 먹은 것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 먹었어요. 대패로 박박 밀어서 이렇게 손으로 장갑 낀 손으로 뭉쳐서 젓가락에 꽂아줬던 참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그 뭐 벌레라고 생각할 거예요. 번데기 같은 것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번데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벌레라고 생각해서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요. 그 좋아하는 번데기가 이게 보여지는 세계가 이게 병계 소집성 번데기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번데기 맛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맛있거든요. 이 고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목도 아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북한 관련 얘기도 중국 관련 얘기도 하겠습니다.
남의 외모를 비하해서 개소, 뱀, 돼지. 뭐 제가 그분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 아, 내가 채팅을 치려고 그랬어요. 나를 차단시켰어. 몇몇 채널이 있어 나를 차단시킨 데가. 내가 이렇게 씨부리는 게 보기가 싫었나 봐요. 뭐 그거는 그 사람들 맘이니까 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답답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내 채널에 와서 듣고 자기들이 쓰잖아. 어? 쓰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개소뱀돼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당신 꼴뚜기다. 아기공룡 둘리 알죠? 아기공룡 둘리. 거기 꼴뚜기 왕자 나오거든. 왕자 빼고 꼴뚜기다. 개소, 뱀, 돼지가 아니라 당신 꼴뚜기야, 꼴뚜기. 남의 외모 말하지 마시라. 듣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씨가 잘못했죠. CBS 잘못했죠. 유튜브 자칭 평론가라고 하고 자칭 기자라고 하시고 언론사라고 자칭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분들 그 방송사 비난하실 자격 있으십니까? 후배로서 조언합니다.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조언할 그건 아니지. 난 내 인생 똑바로 못 살아서 남의 인생 잘 살라 말라고는 안 하는데 불의를 보면은 그냥 스스로 개선하게끔 놔두지만은 저 웬만해서 했던 말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했던 말도 했을 때는 표절권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이 통박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던 소나무당, 자꾸 소나무당 얘기가 나와요. 제 입에서는. 몇 명 유튜버들, 몇 개의 언론사, 일간지 발간하죠. 거의 변희재 포함하죠. 본인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무슨 본인들이 유튜브 정화를 해. 유튜브 정화는 본인들이 할 게 아니야. 본인들은 정화의 대상이야. 내가 봤을 때. 신당 창당을 목적으로 해서 송영길 대표 이용해서 창당 바람 들이켜갖고 일으켜갖고 창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송영길 대표 대표를 세워서 책임도 못 질 거 내가 말렸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비하해? 당시에 350명밖에 없었던 구독자 없었던 소규모 유튜버를 아시잖아. 내가 다시 만들었던 거. 채널 폐쇄된 다음에 다시 만든 거. 신고 들어가갖고. 그랬던 분이 나를 유튜브로 또 저격을 했었어. 그때 당신이. 당신은 채널이 크든 작든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그러면 물어봅시다. 소나무당 창당할 때 당신들은 자리 보장 받지 않았습니까? 나 그 내부까진 관심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당신들이 남들을 비난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소나무당 창당할 때 여기저기 나오면서 방송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들 평론가잖아. 소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는 김현정 씨도 평론가예요.
크기가 작다고 그러도 되고 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작아도 그러면 안 되고 크다고 그래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안 되고 당신들은 되나? 돈을 받은 액수의 차이일 뿐일 거예요. 당신들은 자리를 보장받고 해놨겠지. 그 당신들도 손혜원 씨한테 돈 받았잖아, 유튜버로. 광고 협찬 받았잖아요. 다른 식의 방법으로. 그리고 네,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최한욱 씨, 지금은 이재명 대표 엄청 빨더만, 내가 당신한테 후원했던 금액, 전액은 아니고 반 회수해달라서 내가 통장으로 입금해달라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하고, 당신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 한번 보냈어, 나한테?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래. 당신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당신이 집에서 키우는 개, 백두, 백금이, 황금이 3마리 키웠잖아. 내가 그 개 이름을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이름도 백두라서 기억을 해요. 당시에 송영길 대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의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우리 집 백두만도 못하다고, 개만도 못하다고 얘기한 게 당신 아니야. 나 개딸이야. 개혁의 딸이라고. 나 민주당 1기 혁신위원회 430명 중에 1명이야. 이재명 대표가 내 유튜브 다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이 얘기하니까 GDMS래요. 과대망상. 아마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것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내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 방송 카피하니까. 당신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지. 당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디 공개하고 통화 내용도 공개하면서 해당 일반인, 구독자,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나는 사실 내용 관심도 없지만 사과하라고 얘기하면서 사과 촉구하면서 당신 나한테 사과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사과하고 나한테 사과해. 왜? 첫 번째, 내 방송 듣고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사용하시라고 말했던 검찰개혁권, 검찰청 해체해라. 내가 말했던 해체는 그런 해체가 아니었지만 정치검찰, 뭐라고 했는데 내 방송 듣고 가서 검찰 해체라는 인용 문구 썼어. 당신 때문에 그 말이 검찰 해체가 여기저기 다 퍼져나가서 김밥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 피해 사과해. 당신이 만든 말 아니잖아. 그리고 권윤지 앞세워서 반페미니즘, 펜코에 가갖고 권윤지가 페미니즘을 아나요? 그러면은 자기 초대 학장이었던 김알란 여사에 대해서 왜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해? 김알란이 사람이야? 김알란이 사람이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씹으려. 내가 남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모든 가족부에 다 가족을 붙이라라고 얘기한 거 방송 듣고서 아이템 없고 권윤진가 뭔가 그 여성인 분, 2030 나이에 걸쳐진 나이인 여성 분, 작가라고 나왔던 사람, 소나무당에 비례의원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내가 그 정도도 눈치 없을 것 같아.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겹쳤잖아.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민주당 로고 변경해야 된다고 내가 진관사 태극기 말했습니다. 손혜원 씨가 로고 티셔츠로 만들어서 건공 가미로 만들어서 판매하셨어요. 당신 나한테부터 먼저 사과해.
뒤에 두 가지는 내 추정일 수 있다라고 칩시다. 태극기에 대한 디자인의 권리는 전 국민 모두한테 있는 것이고 페미니즘에 대한 거는 그렇다라고 칠게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검찰 해체라는 말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아무도 말한 적 없어요. 내 방송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아있었고 당신 그리고 방송 때마다 내 이야기 참고해서 쓴 거 다 알아. 김대중과 민주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대중정당까지 내가 왜 내 시간에 당신 방송을 모니터링해야 돼? 그러고 나서 걸릴까봐 나의 채팅을 차단해? 당신 나한테부터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과 관련된 거는 해당 구독자들한테 사과를 요구하고 촉구를 하고서 압박을 주더만 당신이나 먼저 사과하고 4만 구독자면 4만 구독자 보유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답게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 남 외모 갖고 비하하지 마. 니는 뭘 잘생겼어? 어디서 오징어 꼴뚜기같이 생겨가지고 당신 외모 사람들한테 비하하지 마. 내가 한때나마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한 게 당신의 평론 스타일을 좋아했던 이유도 손혜원 씨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당신과 어울리는 손혜원 씨도 이제 싫어. 근데 아무튼 기분을 좀 푸는 듯해서 바다의 뮤직 듣겠습니다.